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얼마 전에 선거법 2심에서 황당하지만 일단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불안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시간만 좀 번 것뿐이지 나중에 사법적으로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고 본인이 집권을 하면 모든 걸 다 털 수 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5대3 아니면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5대3 아니면 4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딱 1명이 부족하다. 2명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1명을 무조건 밀어놓고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끝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의 뭐 국정 마비를 할 태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은혁을 한독수 총리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바로 탄핵을 시작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레부터 바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또 다른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나 또 차례대로 와도 또 그때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 탄핵하겠다. 무조건 묻지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내세워서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아예 통째로 국무위원 한 5명을 다 통째로 탄핵을 시켜서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를 시켜버리겠다. 지금 국무회의가 원래 정원이 21명이지만 지금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장관도 있고 해서 16명 중에서 6명만 탄핵을 시키면, 한꺼번에 탄핵을 시키면은 11명이 정족수니까는 그 회의 소집 정족수가 가반수입니다. 21명 중에 11명이 돼야 되는데 10명으로 되니까 아예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자, 그러면은 그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맡고 있더라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 4월 18일 날 퇴임을 앞둔 문형배와 이미선 2명의 퇴임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한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연장한다.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고 그것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거기 부역을 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국회목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행 때 했던 것처럼 또 다시 한독수 대행에게도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무슨 뭐 가처분 신청,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마은혁에게 전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겠다고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뭔가 반전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국민에게 이 어떤 경각심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마은혁 임명하지 않았다고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은 다른 법안들도 전부 다 공표를 하지 못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 마비 이야기까지 넣으니까 그러면 여권에서도 뭔가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경각심을 좀 일깨워서 이런 것을 이 국정 파괴행위, 국정 마비 이런 것을 또 민주당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다시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한독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대혼란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독수 총리가 반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반전 카드를 써야 된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마은혁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한독수 대행의 입장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은혁을 비롯해서 국회목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죠. 탄핵을 해서 그것이 이번에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같은 사유로 또 탄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두려워서 만역을 임명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이 국무회의까지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지금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실제로 뭐 내일이든 모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30일까지 이 초선이나 이 사람들이 30일까지 만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부터 탄핵을 하겠다. 그 시점이 잡은 게 이 월요일입니다. 그럼 월요일에 실제로 탄핵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은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발의해서 통과가 표결을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가 전격 사퇴를 해버리는 방안이 하나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격 사퇴. 그 전에 이 방통위원장 이동관 또 그 이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이 사퇴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선제적으로 그냥 사퇴를 하면은 국민에게 좀 이 실상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해서 이 직무를 80며칠 동안 정지시켜 놓고 가까스로 다시 복귀를 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나 이런 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산불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무시하고 무조건 만역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탄핵을 발의를 했으니 더 이상 이 직무 정지 상태로 또다시 갈 수는 없다 해서 아예 사퇴를 해버리는 방안.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다시 또 대행이 되는 거죠. 최상목 부총리가. 그걸 뭐 최상목 부총리 또 탄핵을 하려고 하려면은 또 그 엄청난 또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는데 탄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데 탄핵을 통과시키기 전에 사퇴를 하는데 사퇴를 하기 전에 하나의 또 반전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탄핵 전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전격 지명을 한다. 지금 8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4월 18일 되면은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하죠. 그 퇴임을 하는데 6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 또 편법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그걸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 뭐 이런 전략까지 썼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 퇴임은 4월 18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목 추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죠. 그런데 이 문영배와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 때 추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가면은 대통령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대행에게 추천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 두 사람, 좌파 이 두 사람이 나가니까 그 후임으로 우파 보수 성향의 법관 2명을 추천을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하면 됩니다. 추천을 하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4월 18일 날 2명이 나가면은 이미 이 시점에는 후임자를 다 이제 지명을 하는 그 시점이기도 하죠. 그 시점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4월 18일 나가면은 바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놨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 상황이라면은 이 2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이 국회가 심사를 마쳐야 되고 이제 국회가 임명 동의를 거부하겠죠. 민주당이 그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같은 거를 채택 안 하려고 하겠죠. 민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도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때 권한 대행이 한덕수 그 총리가 돼 있던 최상목이 돼 있던 이주호가 돼 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은 10일 안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그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 없으면은 바로 임명을 강행을 하죠. 그래서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를 쓰면 뭐 임기 연장 뭐 이런 것도 좀 무력화되는 그러니까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지금 두 사람의
이 몫을 임명을 한 대통령 몫을 임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그 구도가 4월 18일이 지나면은 두 명이 새로 그 한독수 대행이 추천해서 임명까지 강행을 하면은 현재 구도가 지금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 세 명의 우파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명 하면은 5명이 되는 겁니다. 5명이 우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좌파가 정정미, 정계선 여기다가 마은혁을 그때 아마 같이 그 임명을 하면 됩니다. 이 마은혁은 나중에 대통령목 추천 2명을 할 때 임명을 할 때 그때도 마은혁은 같이 임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좌파가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이렇게 되고 중도가 김형두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대 3대 1, 5대 3대 1. 그러니까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을 하려고 하면은 6명이 필요한데 최대 4명밖에 안 되는 거죠. 좌파가 3명, 중도 1명. 그렇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각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뭐 마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한독수 대행의 카드가 착착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은 이 줄탄핵을 해서 그걸 또 방해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강대강, 이에는 이 동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은 다 끌어내서 맞불을 놔서 민심의 동향에 맡기는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마비를 하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지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보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3가지. 하나는 이 절대 마은혁 임명은 안 한다. 2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은 의결 전에 전격 사퇴한다. 3번째 탄핵 그 소추안 전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를 전격적으로 지명을 한다. 이 3가지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무렵에는 서정욱의 법대로 해서 좀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